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빛입니다.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광자는 진공 속에서 거의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자가 이렇게 빠른 것은 질량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해되는 것이 없으면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제로가 아닌 물체는 대체 어디까지 가속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행성이나 항성, 은하, 성간 물질에는 어떤 원자가 들어있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대답에 흥미가 가신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픽 246393474b 가장 빠르게 공전하는 행성 중 하나. 행성이 궤도를 공전하는 속도는 항성과의 거리나 항성의 질량, 행성 자체의 질량 등 많은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빨리 공전하는 행성은 가장 작고 태양과 가까운 행성인 수성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은하로 가면 더 빨리 공전하는 행성도 있습니다. 과거 가장 빨리 공전하는 행성으로 여겨졌던 것은 불타는 슈퍼어스 코로트 7b였습니다. 이 행성은 20시간에 한 번꼴로 주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 발견된 외계 행성 에픽 246393474b가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항성 에픽 246393474는 오렌지색으로 꽤 어두운 편이며 스펙트럼 분류로는 K5, 질량은 태양의 대략 0.66배입니다. 그곳의 유일한 행성이 에픽 246393474b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에서 대략 1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즉, 행성과 주성과의 거리가 수성과 태양 사이의 대략 58분의 1, 달과 지구 거리의 2.6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픽 246393474b가 항성을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시간. 행성 자체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추측하기론 매우 덥고 대기는 없으며 표면은 전체적으로 용암의 바다에 덮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떠돌이 행성,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고체. 간혹 항성이 행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은하에 끼어들거나 블랙홀 중에서도 특히 초대질량 블랙홀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등 우주 대변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행성은 내팽개쳐지며 이때 블랙홀이 가진 중력의 영향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속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이러한 떠돌이 행성은 초속 13,50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얼마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행성이 태양계로 돌진해 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하계에 수백만 개 혹은 수십억 개의 떠돌이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돌이 행성은 관측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기존의 떠돌이 행성 중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합니다. GTF J153932.16 502738.8 가장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쌍성계의 항성.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 블랙홀과 같은 아담한 항성 질량 천체로 이루어진 근접 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성을 이루는 천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서로의 주위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GTF J153932.16 502738.8이라고 하는 백색 외성 쌍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2019년 네이처지에 한 천문학팀의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거기서 쌍성계를 이루는 두 개의 백색 외성이 실분 안쪽으로 공통 중심을 한번 회전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백색 외성은 궤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만간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두 개의 고온 고밀도의 백색 외성이 대체 어떤 대변동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광경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8,000광년이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S5 HVS1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항성. S5 HVS1은 스펙트럼 분류 A형의 백색별입니다. 이 별은 2019년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런 대학의 세르게이 코로소프 연구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별은 초속 1755km의 속도로 은하계 밖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S5 HVS1은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한 쌍성 조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던 또 하나의 별은 이미 초대질량 블랙홀에 삼켜졌고 S5 HVS1은 거대한 중력에 의해 튕겨나갔습니다. 이후에 어떤 운명이 이 별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멈춰서서 은하에 머물며 은하 중심 주위를 돌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하계라고 하는 가족과 떨어져 우주에 무수히 존재하는 은하계 바깥에 있는 별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S4714와 S62 은하에서 가장 빠른 항성.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하계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 스타라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옆에 있는 별들은 엄청난 속도로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태양이 이동하는 속도의 몇 배를 웃돌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S62는 은하 중심의 둘레를 10년 미만으로 일주합니다. 이 별은 알려진 천체 중에서는 초대질량 블랙홀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궁수자리 A 스타가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거리는 16AU 천문 단위에 불과합니다. 덧붙여서 천왕성이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의 거리는 18.375AU입니다. 몇 가지 계산 결과에 따르면 S62가 초대질량 블랙홀에 근접할 때의 속도는 초속 3만 km, 즉 광속의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S62는 궤도 이심률이 높고 궁수자리 A 스타에서 멀어지면 감속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초속 2만 1000km입니다. 이는 광속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숫자인데 그런 S62보다 평균 회전 속도가 더 빠른 항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S4714입니다. S62와 비교하면 S4714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아서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궤도가 보다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다지 감속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하 중심 주위를 광속의 8%, 그러니까 초속 24,000km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NGC 1277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은하 중 하나.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천체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최고령 은하 GN-Z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320억 광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하는 빛과 거의 같은 속도인 초속 29만 5천 km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에서의 빛은 붉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우주 팽창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넣지 않은 풍선에 두 마리의 개미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풍선을 불면 개미들의 거리는 점점 넓어집니다. 어느 쪽의 개미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상대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 GN-Z11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빠를까요? 가장 빠른 은하의 칭호는 지구와 보다 가까운 다른 은하에 있습니다. 바로 NGC 1277입니다. NGC 1277은 상당히 큰 은하이며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의 상대 속도가 초속 5066km라는 점, 그리고 이 은하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별의 형성이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는 늙고 어두컴컴한 별들이 많아 빨갛게 보입니다.
어쩌면 NGC 1277 은하의 별 형성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정지한 이유 역시 속도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는 모든 은하의 옆을 스스럼 없이 통과해 나갑니다. 통과한 은하 사이에서 성간가스의 일부를 삼키는 등의 상호작용도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왜 NGC 1277 은하가 이 정도 속도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 상대론적 제트. 우주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을 논하자면 상대론적 제트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론적 제트는 활동은하 핵이나 빠르게 회전하는 펄사 등의 천체에 의해 방출되는 플라즈마 흐름을 말합니다. 제트의 속도가 광속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은하핵에 대한 상대론적 제트 발생의 과정과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았지만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착 원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크게 가속하여 블랙홀의 중력권에서 데워지면 자기권과 관련된 어떤 이유로든 초대질량 블랙홀의 극에서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며 수천 파섹에 이르는 거대한 분수가 됩니다. 제트 플라즈마는 나중에 다시 은하 원반에 떨어지거나 성간 공간으로 날아가 가스 구름이 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 가스 구름은 다른 은하로 빨려 들어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희 채널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